이 교수의 자크 데리다 강독 2-1 죽음의 선물. 이 죽음의 선물 더 기프트 오브 데스 이 원문이 아니라 나 그게 불어로 그렇게 원문을 읽고선 그 심오한 뜻을 불어의 심오한 뜻을 다 할 만큼 수준이 못 되니까 초급 수준이니까 영어로 읽고 자크 데리다의 기프트 오브 데스를 영어로 읽고 이거 근데 번역이요. 대역해 보면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그래서 굳이 불어를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 어쨌든 자크 데리다 강독 2가 죽음의 선물이고요. 죽음의 선물, The Gift of Death고, 그게 이제 이번엔 1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The Gift of Death, 죽음의 선물, 자크 데리다. 이 사람 번역 많이 한 사람이죠. 데비드 빌스. 데리다 번역 많이 했어요. 이 목차는 나중에 읽을 거예요. 나중에 삥 돌아서 맨 끝에 와서 지금 봐봐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의 서문. 원래 이 서문도요, 서문 언제 쓰겠어요? 어, 다 작업한 다음에 맨 나중에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순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지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번역자, 음, 음, 번역자 서문이죠. 이건, 지금 읽겠습니다. The French text of this essay entitled, Donner l'amour. more는 더 됐어요. 돈에는 주다. give의 원형 동사, give라는 동사, give the 됐어요. 이 프렌치 텍스트의 제목은 was published in collection of papers from a conference held at 로야몽 in December 1990, 1990년 12월 달에 on the effect of on the ethics of gift. 어, 선물의 윤리학. 선물의 윤리학에 관한 거를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1990년대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걸 하잖아요. 이걸 한 거는 데리다를 위한 제목이죠. 이 선물이라는 게 말년에 데리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선물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다른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그래서 데리다의 경제죠. 데리다의 경제 체제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래잖아요, 거래. 그러니까 선물이 거래가 아닌 선물이 있다는 거. 응? 선물이라는 게 거래가 아닌 선물. 보통 우리가 선물하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죠. 근데 생일 선물하죠. 근데 그때 특징은 뭐냐면 데리다 말에 의하면 받을 걸 예상한단 말이죠. 응? 받을 걸. 거래죠,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선물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럼 그 거래가 아니니까 주고받는 게 아닌, 그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응? 아닌 선물이 있단 말이죠. 기브 온리의 선물. 응?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런 새로운 개념의 경제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윤리학, ethics. 응. 그런 컨퍼런스에서 나온 논문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 이 도넬라모르크였는데 장 미셸 라바떼하고 마이클 웨첼, 에섹트 뒤는 어부고, 동은 그 기프트예요. 주다는 이게 불어로 주다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에요. the exits 뒤동. 다크 데리다 에타빵세 뒤동. 그러니까 자크 데리다와 그의 기프트에 관한 생각 그런 뜻이에요. 사상 그런 책이에요. 52년도에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루넬라모르는 이 그 컨퍼런스에서 뭐 바리다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발표된 거는 도넬르 땅이라고 그,
이미 벌써 책으로 내기로 돼 있는 게 도넬로 땅이었는데 그 하면서 그 기분 타임이고 주어진 시간이고 어, 위조 이거 책 위조된 돈 이게 번역 이렇게 했는데 그거였는데 기프트 오브 데스는 그 여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른 기프트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때 말할 때 이 기프트는 이 여기서 말하는 기프트 도네 라모르의 기프트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아까 왜 내가 설명을 길게 했냐면 이때는 살아있는 삶 속에서의 기프트의 윤리학이죠. 근데 죽음이라고 나오면 이건 좀 다르죠. 그 차원이.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나온 거라고 여겨져요. The French title 도넬람으로 plays on the ordinary sense of 돈네. 돈네는 meaning to give, 준다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and the idiomatic sense of this expression, 이 표현의 그 반영구적인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를 들면 스 도넬라모르는 쓰는 셀프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주는데 자기한테 주는 거니까 커밋 수어사이드 자살하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따지면 도넬라모르는 죽음을 주다, 죽음에 처하게 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In translating, there is a title with a noun phrase. 그런데 번역을 put to death 또는 give the death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the gift of death라고 명사형으로 바꿨죠. noun phrase, 명사형, gif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또는 그 뒤에서 뭘 듣고 있냐면 영어의 표현인 kiss of death, 죽음의 키스라는 표현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키스 오브 데스는 죽음이 키스한다는 거는 뭐예요? 죽는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여기다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기브라는 단어 누가 주다는 건 동사인데 기프트라는 단어는 명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키스 오브 데스 죽음의 키스라는 거는 그 죽는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에 뒤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텍스트 쪽에서 기빙이나 기빙은 주다고 그랜팅은 허락하다는 뜻인데 가능하다면 그런 뜻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근데 데리다가 이제 말장난을 많이 해서 도넬라모로 해서 give the death 이렇게 했다고 해서 딱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빙도 있고 그랜팅도 있고 기프트도 있고 이렇게 막 단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뜻이 그 쓰임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거예요. But I have used to put to this when comprehensibility so demands.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명사형으로 to put to this, give the this라는 영어 표현인 put to this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Sometimes 그다음에 adding the French, the mnemonic purposes. mnemonic은 연상되는 연상되는 불어를 갖다가 가로치는 거죠. 옆에다 가로치고 도넬라모로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그런 불어를 넣어서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하겠다는 거죠. Whenever, whenever to put this used, however, the reader should hear the sense of giving. 그러니까 put this라는 단어를 쓰고 나면 give this란 말은 영어로 어색하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give the this란 말은 영어 표현이 살인하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니까 그지?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give the this라는 영어 표현의 부적합함 때문에 이런 설명이 붙어진 거예요. 근데 기브더스란 말도 조금 들어갔을 가능성도 많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해봐야 응? 그래서 푸트데스 요렇게밖에 번역을 못하는데 도넬라모르는 직역을 만약에 한다면 죽음의 푸트데스는 죽게 하다 죽음에 처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다르죠. 기브더 데스하고는 그렇게 쓰기도 좀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 표현을 쓰는데
The Gift of Death는 started from an analysis of an essay by the Czech philosopher Jan Patočka, who, along with Václav Havel and Jiří Hayek, was one of the three spokesmen for the Charter 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1977. 1977년도에 77조 인권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러시아 소련의 그때가 아직 소련이 해체되지 않을 때인데 소련의 압제하에 있던 체코 지식인들의 응? 자유 선언이라고요. 무지무지 용감한 거죠. 응?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때 대표적인 언론인들이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하벨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유명한 희곡 작가죠. 나중에 망명해요 아이오와로. 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얀 파토츠카인데 그 사람의 그 에세이에 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이엑도 유명한, 지리 하이엑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게 그 당시 체코를 대표하는,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은 경험되지만, 그때는 77년도에는 한참 그럴 때. He died of a brain hemorrhage, after 11 hours of Polish interrogation on 13 March 1977. 1977년도 3월 13일 날 경찰신문 도중에 뇌출혈로 11시간 동안 고문했겠죠. 고문당했을 가능성이 많죠. 죽어요. A selection of 뇌출혈로 A selection of Petrusca's essays in English as well as full biographical and bibliographical details 자서전이나 서지학적인 자세한 것들은 어피어인 이런 책에 나와 얀퍼트츠카 Philosophy and Selected Writings 선집 철학 페트스카 선집이 시카고 대학에 나온 거 그다음에 1995년도에 이 책은 요 발표된 거는 그 이전이니까 95년도에 이교적인 에세이 역사 철학에 관한 이교적인 에세이 번역본도 나올 거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다음에 차터 77번의 그 매니페스토도 1970년도 텔로스라는 책에 발표가 됐고요. 서문 별로 내용이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엘나무로 해서 죽음을 준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변주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내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말장난이야?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아서, 아니, 앞에 있으니까 읽고, 나중에 돌아서서 제목과 이거는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돌아볼 수 있어요. 본문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을 가겠습니다. Secrets of European Responsibility. 유럽의 책임이란 책임의 비밀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In one of his heretical essay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philosophy history의 책 제목은 요건데, 어, 영어로 번역하면 is technological civilization, 기술 문명은 civilization in decline, 쇠퇴하는 문명인가? And if so, why? 그렇다면 왜 그런가? 라는 논문, 아까 그 책에서 논문에 관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페트츠카가 relates secrecy, 비밀이라는 것을 릴레이츠를 연결시키다는 거예요. 뭐랑? responsibility, 책임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more precisely the mystery of sacred.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스러운 것의 신비를 책임이라는 것과 연관시켰다. 시크릿시에 대해서 밑에 주가 달렸는데 이 르세크레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이 프랑스어 단어 르세크레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비밀이야 할 때 비밀 있죠? 그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되지만 또 하나는 to the more abstract sense of secrecy. secrecy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비밀스러운 것, 비밀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의 비밀이고 비밀이라는 것, 생각, 사상, 비밀스러운 것. 위에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에 이 시크릿은 시크릿 명사가 붙어 있죠. 하나의 비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하나의 비밀. 이렇게 말할 때도 시크릿이라는 쓰지만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써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비밀스러운 것, 비밀이라는 것 하고 비밀. 이건 비밀이야 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 두 개가 다른데 프랑스어에는 르세크레는 그 두 단어가 다 같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겠다. 역자주죠. 번역자주예요. 번역자의 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쓰인다. 다시 올라가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비밀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스러운 것에 요게 그러니까 비밀 그러면 왜 책임하고 이게 관련이 되지? 그죠? 그런데 이 성스러운 것에 sacred 성스러운 것의 신비 라고 말하면 책임하고 관련되는 것과 구별이 조금 연결이 되죠. 그냥 비밀하고 책임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성스러운 것의 신비라는 것은 책임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다의 좋은 점은 이 어려운 주제를 그 주제의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찾아내는 데 있어요. 페토치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페토치카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데리다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 개념 두 개의 대립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동원한 거죠. 그래서 he opposes one to the other. 근데 중요한 거는 opposes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에 그 뭐 신비 비밀이 있을 텐데 비밀스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스러운 거는 현실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거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비밀이겠죠. 그죠? 그래서 비밀스러움, 음? 시 성스러운 것에 신비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밀스러운 것에 궁극적인 거는 사람들의 비밀은 다 구별이 되겠죠. 마술사가 마술사가 우리가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지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 그런 거죠. 그 마술사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는 바로 그 비밀을 캐치하면 설명해버리면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동전을 손에 더니 봐라 하고 짱 하고 그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와 그러고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 되게 신비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답지 않. 이게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그지? 요거는 반대말이 휴먼. 그지? 더 휴먼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그 성스러운 것에 그러니까 신비롭죠. 인간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게 아니라 신비롭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거가 두 개가 대립된다고 얘기했냐가 문제죠. 그죠? 왜 대립됐나? Or rather underscores their heterogeneity. heterogeneity가 뭐냐면 이질성이죠. 이질성. 그지? 그러니까 반대된다, 이질적이다라고 그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나가서 오늘은 첫 번째니까, 이거 빨리 안 나갈 거예요. 천천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질문이 너무 복잡하죠.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조금 설명이 되는 거는 이 성스러운 것에 신비를 가진 것들이 책임을 지지해. 이건 현실 세계의 책임이죠. 그죠? 책임이라는 건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어?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란 거. 그죠? 맞아요? 그게 다 책임이라는 건 다 이런 단어가 앞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 현실 세계. 예? 그러니까 성스러운 현실 세계.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토치카가 이 두 개를 대립시키는 oppose one to the other 대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비로운 것 또는 비밀스러운 것, 성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책임을 지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반대다. 그지? 두 개는 어떻게 이질성을 갖고 이질성이 있다. 그죠? 이질적이다. 응?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호모지니어티지. 호모지니어티. 동질성이죠. 그러니까 이질성과 반대말은 동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개념 두 개가 이거예요. 둘이 대립하는 개념이 요거 하나, 리스폰시빌리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의 신비로움이 책임감하고 서로 이 동질적이가 같은 동네가 아니라 같은 부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류, 그지? 요거는 다른 부류란 소리고, 그지? 두 개념이 두 개의 차원이 다른 부류라는 뜻이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두 개의 차원이 아주 다른 부류보다 더 나아가서 뭐야? 두 개의 차원이 서로 대립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이 성스러운 것과 사회의 책임이 두 개가 동질이 있고 같은 쪽에 있었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아까 그래서 첫 번째 인용한 논문을 보시면 이거예요. 이 논문 제목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술 문명은 분명히 디클라인, 그지? 그러니까 뭐랄까 하락하는 그 추락하는 문명인. 그러니까 기술 문명은 추락하는 번창하는 문명이 아니라 처박는 이 디클라인은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문명이 아니라 성장하는 문명이 아니라 하강하는. 내가 하강하는 써야 되는데 하강은 너무 약해서 내가 추락하는 썼는데 하락하는이 더 맞아요, 사실은. 하락하는 문명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입소 왜 그런가? 우로는 F과 그래갖고 and why 이렇게만 했는데 영어는 번역을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은 하락하는 문명인가? 그렇다면, 그런데 빼도 되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하락하는 문명이라서, 그지? 그거를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요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요게,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지?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지? 라는 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의 체계, 이론의 틀로서 제시된 거예요. 그치? 이거를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스러운 것에 신비가 책임을, 그러니까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요 말을 이제 앞에 거를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요거 앞 뒤에 얘기 두 개를 갖다가 넣어서 설명해 보면, 성스러운 것에 신비, 신비, 비밀스러운 것이 응? 책임과 이질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립하는 역사적 상황이 되었다. 언제?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기술 문명. 기술 문명이, 기술 문명이 어딜 거예요? 근대죠? 근대의, 근대 시대의 기술 문명이 그 힘을 잃고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기술 문명이 힘이 좋았을 때는 여기서 신비가 뭔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 신비로움이, 그지? 신비로움이 믿고, 기술명의 힘을 믿고 가면은 그게 기술명이 성스러운 것의 신비였을 거고, 비밀스러운 것이었는데, 책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그냥, 즉, 다시 말해서, 신비, 성스러움의 신비가 만 추정하면, 책임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지? 응? 성스러운 게 있었단 말이죠. 성스러운 생각들은 조금 이따 더 해봐야겠지만, 성스러움이 뭐야? 그지? 그건 좀 이따 생각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신비, 성스러움의 신비,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만 추정하면 책임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책임을, 책임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게 책임을 지지 않는, 두 개는 책임이 안 지는, 또 거꾸로 무책임해지는, 반대니까. 그런데 이제는 음, 그 성스러움의 것의 신비가 무책임해져 가는 것 같다는 것이 아토치카의 역사적 이고 이를 데리다가 자꾸 동의하면서 그게 위에 뭐가 써 있어요? Secret of European Responsibility. 유럽 책임의 비밀들이라는 제목의 제1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코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다고 유럽 책임, 유럽 사람들이 유럽이라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유럽인들이 유럽이라는 그 어떤 개체가 국가가 아니라 공동체죠. 공동체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못 지는 거 아니냐? 어? 어떤 성스러움의 신비가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믿고서는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유럽 그러면 옛날에 어땠어요? 아 이거는 우리 한국이나 이런 후진국 우리가 후진국이었죠 옛날에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다 우리가 서양 세계들이 후진국이었는데 미국도 뭐 유럽 그러면 한 줄 적었잖아요. 그 유럽이라는 것이 어? 미스터리 오브 세크리티가 있었다고. 그 유로피안 리스판시빌리티라는 말이 되게 어, 뭐라 그럴까? 지금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유럽이라는 것의 성스러움이 리스판시빌리티를 지고 있느냐라는 그지?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요 질문이 그러니까 앞에 것만 읽어봐도 뻔히 알 수가 있는 게 유럽의 책임이라는 별이 어? 모순적이 왜냐하면 유럽
이라는 음? 근대 공동체의 공동체의 성스러움, 그지? 성스러운 공동체 책임과 어, 대립적인 만큼 이질적이 되어 야, 어린 역사적 현실, 그지? 을 제일 처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말이 아주 복잡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죠? 앞에 지금 써 있는 이 말이요, 이 제목이 아주 복잡한 말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유럽의 책이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절이 모순적으로 들린다. 자기 모순, 자기 모순인 것처럼 적인 용어로 들리는 이게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체인과 대립적일 정도로 일적이 된 역사적인 현실을 말하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그 비밀을 찾아보는 거. 그게 이 글이에요. 왜 유럽은 그러니까 옛날에 무조건 믿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좀 더 나가서 앞에 보면 물론 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등 제3세계는 물론 미국에서 미국인들도 비밀스러운 신비의 문화적인 신비로운 문화적인 힘이 있다. 어? 유럽, 그치? 유럽의 책임, 유럽이 그랬단 말이죠. 그치? 구절이, 이 유럽의 책임이란 구절이 자기 모순 좋은 용어로 들릴 만큼 유럽이라는 성스러운 공동체가 책임과 대립적일 정도로 이적이 된 역사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 유럽 책임의 일장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생각보다 처음부터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가보면 Somewhat in the manner of 레비나스 다섯 에벳의 방법으로 어려우니까 레비나스는 뺍시다. 나중에 돌아와서 언젠가 할 수 있겠죠. He warns against the experience of sacred as enthusiasm or fervor for fusion. 왜 그러면 이 sacred의 경험, 그지? 성스러움의 경험을 성스러움의 경험이 이 성스러운 것의 경험, 그지? 성스러운 것, 성스러움의 경험을 이게 책임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해졌다고 말하는 성스러운 거를 비판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이 파토치카가 하는 경고하는 건데, 그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경고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as an enthusiasm of fusion. 요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as an enthusiasm of a fervor for fusion. 퓨전 알죠? 퓨전이 뭐예요? 합치는 거죠. 융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융합하고 합치는 거. 그죠? 융합의 융합을 위한 열심과 열심이나 열정. 융합을 위한 열심이나 열정. 열심이란 단어는 한국말로는 좀 이상한 단어지만, 인수지에즘. 둘다 열정이란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인수지즘보다는 피버가 더하죠. 퍼버가 더하죠. 퍼버는 열나는 거고, 인수지즘 그냥 열심인 거고, 그 정도니까. 그죠? 열심 또는 열정. 그거기 때문에 성스러움의 경험을 반대하여 경고한다는 거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왜 반대하느냐. 그 앞에 지금 두 개가 이상하게 성스러운 것 그런 보통 좋은 걸로 잘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미스테리 오브 세이크리드 또는 시크릿이가 책임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지?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거 두 개는 좀 반대고 아니면 두 개 이질적이긴 최소한도 이질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요 성스러움,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스러움에 대해서 책임은 아니다. 성스러움이 무책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무책임한 게 됐다. 라는 말로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성스러움을 무책임하다고 말하지? 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성스러움? 응?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이라는 것이 무책임하다. 단호하게 말하면 단정지어서 말하면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단정지어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책임하고 무관하다, 책임하고 뭐 반대다 이렇게 말하지 무책임하다는 좀 심한 말인데 어쨌든 난 설명을 위해서 좀 더 심한 말을 써볼게요. 더 뚜렷한 개념을 위해서 왜 비밀스럽고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하는데 하는지, 그지? 사토치카가 그리고 데리다는 그런 이론을 왜 지지하는지. 어? 지금부터 설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레비나스의 방식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성스러움의 경험이라는 것이 왜 성스러움을 반대하냐면, 성스러움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융합이에요. 퓨전. 너무나 나머지 뭐 인슈지에스 퍼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융합이라는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융합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대하냐면 성스러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성스러움이 만들어낸 융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퓨전을 반대하는 거예요. 퓨전이라는 게 뭐야? 퓨전 음식, 뭐, 둘 섞어버리는 거지. 동서양 퓨전 음식,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무슨 퓨전, 재즈, 이런 말도 들어봤고. 퓨전이 뭐야? 두 개를 왕창 섞어버리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퓨전은 두 정체성의, 두 주체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지? 합쳐버린.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스러움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지금 다른 데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 교수의 조건을 학교에서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성스러움은 뭐냐면, 이 성스러움이 되려면, 그 인간의 영혼이 신성과 합의, 유니티, 어, 하려는 대상인 거죠. 인자 영혼이 합일과 인간 영혼이 합일하려는 대상이 바로 신성함이란 말이죠. 어? 신성함이 뭐냐면 신의 성스러움이지. 여기서 그걸 뺀 거예요. 신성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 영혼이 합일하려는 대상, 어? 그걸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합일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응? 인간이 영원히 질문할 필요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성스러움의 존재를 말하는. 성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들어있냐면, 아, 그거 참 성스러운 존재하고 뭘 들어있냐면, 자기의 그 주체성을 포기하는 거죠. 그지? 합쳐버리는 거니까, 합의라는 거니까. 그지? 그 총체적으로 책임질 거니까. 그지? 신한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전부 다 맡기는 거잖아. 그지? 합의돼서.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순종한다. 뭐 그런 말 많이 나죠. 그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거니까.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스러움, 이 퓨전, 이 두 개가 융합하는 것. 그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왜 반대하고 경고하겠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논문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 근대 기술이, 그치? 요거, 제목이었죠? 요거요. 기술 문명은 왜 하락하는 문명인가? 하락한 문명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라는 거에서 이 근대 기술 문명의 하락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대적 성스러움, 근대 문명의 성스러움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파토츠카의 논문에서는 요거 이제 파토츠카의 논문을 쓰면 파토츠카의 논문 주제에 따르면 근대 기술 문명의 성스러움이겠죠. 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근대 기술명의 성스러움이 지금 어떻게 돼? 탈근대 시대에 이르러, 그죠? 성스러움이 탈근대 시대에 이르러, 어? 그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이, 그런가? 비밀스러움과 그 성스러움의 아우라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그지? 이거 왜 그래요? 양자역학, 불확정성 이론으로 뉴턴 근대 물리학의 전제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지? 어쩌면 지금 이 페트슈가 말한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문명으로 따지면 더 정확한 말이죠. 성스러움의 경험이라는 걸 반대할 수밖에, 근대 문명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뺑뺑 돌아서 한번 보시면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죠. 이게 뒤로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유럽이라는 게 왜 대단해요? 유럽이 왜 대단해요? 문화적 힘이 있었던. 왜 유럽의 문화적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옛날부터 문화적 힘이 있지 않았죠, 유럽이. 이게 비밀이죠. 언제부터예요? 대몽주의. 를 근대 시대를 시작한 대몽주의래. 어? 대몽의 시대. 이래도. 예?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 유럽이 신비로웠다, 힘이 있었단 말이죠.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문화적 힘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유럽이, 그지? 그때는 유럽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는 유럽을 믿으면 됐다고. 근데 지금 유럽이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이게 지금도 나타나죠?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이 책임질 것 같지 않죠? 이제 그랬을까요? 러시아와 러시아 침략의 어?
힘겹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나토, 이게 러시아에 힘겹게 저항하게 된 러시아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나토 가입을 하다가 하는 바람에 벌어진. 어? 나토 가입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벌어진 러시아의 침략에 힘겹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요새 현 당장 벌어진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대응 태세 유지에 유럽이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되는 현대처럼. 그러니까 이걸 쓴 거는 1995년, 이 95년 전이, 90년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데리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현재 2024년처럼. 책임이, 응? 이 책임이, 유럽의 책임이 뭐, 자기 모순 적용으로 들릴 만큼. 응? 그래서, 포지셔닝 in particular against the form of demonic lecture. 그래서 이 퓨전을 뭐라고 보냐면, a form of demonic lecture. 특히 코션을 주는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코션을 주는데 뭘 갖고 코션을 주냐면 디모닉 랩처, 악마적인, 악령의, 악마적인, 악령의 성원. 이게 성울함이라는 게 원래 랩처라는 게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게 요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음? 원래 이 단어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원래 이 단어는 랩처라는 단어는 신과의 합일, 어? 블리스, 지복으로 인한 열정, 랩초, 성월함이 통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모닉은 뭐야? 이거 악마적인 거잖아. 그지? 악마적. 인, 이란 신과 신성과 정반대되는 개념과 어, 병합되고, 음, 음, 어, 옛날에는, 어? 이게 랩처가 되고 퓨전이 되고 휴전이라는 게 바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휴전이 됐으니까 랩처가 있는 거죠. 황홀함이 있는 거,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홀함이 있으니까 오, 야, 좋겠다 그런데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디모닉. 이 디모닉이라는 단어 자체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하고 이질적이다 그런 얘기를 특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That has as its effect 그 결과로 open as its first intention 첫 번째 의도로 뭐가 생기냐면 remove of responsibility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합친 거의 첫 번째 결과로 그러니까 그거를 디모닉이라고 쓰니까 야 어떻게 그걸 악마적이냐고 말하냐 악마랑 결합했단 소리야? 라고 말하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그 증거로 응? 책임의 제거, 책임감의 제거, 무책임함.
이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책임을 안 져. 그치? 신과의 합의를 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안 져. 그렇죠? 그 결과로. 어? 또는 결과는 아직 아니어도 아직 결과 그런 결과는 없는데 오케이. 그렇더라도 뭐가 있어요? 종종 그 첫 번째 의도로. 아직 안 했지만 의도가 그런 거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지. 책임의 제거. 책임을 지진 않을 거야. 이거란 말이죠. 이게 여기서 이게 왜 의문시되느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의문시되느니 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책임의 제거가 첫 번째 의도로 인 것 같아 보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유럽연합이 나토가 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논의, 논의에서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지금 미국 고회에서 트럼프 어, 단기 대통령 후보의 주장처럼 현재는 벌써 그러고 있다고요. 누구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느냐? 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죠. 책임의 제거 첫 번째 의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토는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어저께 회의했어요. 나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 책임진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의회는 아직 안 하지만 아직 안 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후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 사람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죠? 유럽은 안 하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유럽이 미국만 안 들어지 몇 번 돼.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년도 훨씬 넘은 전에 데이다가 했던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The loss of sense of consciousness or consciousness of responsibility. 무슨 소리예요? 책임이라는 책임이라는 감각, 그지? 센스 또는 의식, 양심의 방식.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감각 또는 의식 또는 양심의 상실이라. 책임감이 줄어든 거 없어진 거죠. 요 3번의 컨시어스니스는 프랑스어 단어의 이 콩시안스는 이 불어 단어인데 이거는 컨시언스 양심이라는 단어하고 컨시어스니스 의식이라는 단어 양쪽으로 다 쓰여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부터 뭐 양심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때 이래가 되는데 conscious, preferring conscience rather than preferring conscience죠. 양심을 선호하고 있고 그게 중심인 것 같은데 어,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프랑스 단어의 이 생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을 구별을 하면 의식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양심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개념을. 근데 이제 데리다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죠. 그게 구별이 되느냐라는 게 데리다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분석할 때의 특징이기 때문에 데리다가 책임을 어, 분석할 때 어? 그 단어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또는 도덕적 의미를 등의 부분을 의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되냐라는 게 데리다의 말이니까 의식이란 단어하고 양심이란 단어하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데리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웃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컨시어스니스라고 하겠지만 내가 양심이라는 단어 가운데 넣었어요. 의식을 하는 게 양심을 안 가지는 의심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책임이라는 감각 의식의 이 상실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올라가서 보면 누가 이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책임이라는 감각 또는 의식의 양심의 상실, 책임이라는 의식, 책임감 또는 책임의 양식, 그거의 상실이 우리 정치적 특징이. 음. 책임진다는 거 없죠. 한반도에서 한국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되면 대통령이 다시 되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왜 그래? 이 사람은 책임이라는 감각 또는 의식의 양심의 상실이 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 성스러움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근대적인 성스러움이니까 내가 아까 종교적인 얘기 안 했지만 근대 그리스도교 유일신교의 성스러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터치카 wants to 첫 패러그래프만 할 거예요. 이 뒤건 안 할 거예요. Tuchka wants to distinguish religion with a demonic form of secularization. 그러니까 이 demonic form of secularization, 성스러움, 성화, 성화, 성스러움의 악마적 형태라는 것하고 종교라는 것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종교 원류는 종교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 그지? 종교 자체가 뭐가 됐냐면 이게 악마적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파토치카가 의도는 종교 자체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응? 그 종교 자체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응? 종교적인 개념을 동원했지만, 그러면 근데 기술 문명의 성스러움이 응? 악마적 형태가 돼버린 뭐예요? 그 성스러움이 팔근대 시대의 시대 변화와 변화에 응? 혁명적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저항 세력이 됨으로써 응? 근대 기술 문명의 에 대한 융합, 응? 합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융합, 합일이 악마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 같아요? 어, 문명, 기술, 과학기술뿐 아니라, 현대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체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종교, 그죠? 그리스도교, 근대적인 그리스도교의, 응? 성스러움, 잘못된,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 성스러움을 하는 거. 이거를, 이 페토치카가, 체코 사람이잖아요. 체코 사람이니까 뭐야? 그 동네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까 그 왜 그 차터 77 했었죠? 어, 77조 인권선언을 체코, 체코를 한 체코의 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 소련이 주도하는 군대 기술이며 근데 체코의 군대적인 종교 세력이 우주면적으로 공다하고 있었던 기억 상기할 수 있죠. 종교도 그때 같이 공헌을 했단 말이죠.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교도 같이 들어가는, 갑자기 종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What is religion? 근데 종교라는 게 원래 무엇이었냐 이거죠. 이제 종교가 하는 거. 내가 이게 최근에 이 교수의 책 읽기 62번인가? 62번에서 로마복음을 읽은 바 있는데 그곳에서 종교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이게 하였어요. 이때 이때 이 얘기를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래지만 설명이 되는데, 에, 종교는 제도로서의, 제도로서의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의 본질은 신성과의 영성 합의를 목표로 하는 개별적인 음, 영혼의 노력이라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때 종교라고 말했을 때 What is religion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religion은 presumes 뭐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추정한단 말이죠. 뭘 추정하냐면 access to the responsibility of free self 자유로운 자아의 책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아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의 노력이죠? 개별적인 영혼의 노력. 그래서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아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그렇게 추정된다는 것. 그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영성 종교가 핵심이다 이거지. 지금 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이 교수의 책 읽기에 62번에 보면 내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아직도. It thus implies breaking with this type of secrecy.
그러니까 여기서 this type of secrecy는 닥치고 믿었죠. 그지? 의문하지 말고 교회에다 한마디 토달지 말고 어? 새로운 거니까 어, 토달지 말고 개인의 영혼의 책임이라는 등 응? 영혼의 노력, 응? 의 차원을 고려하지 말고 어? 비밀스럽고 어? 신비로운 성스러운 무조건적이고 목적만을 요구하는 그런 비밀스러움. 비밀스러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is type이잖아. this type. 이런 종류의. 그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지. 토달지 말고 개인의 신비로 영혼의 책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러는 거죠. This type of secrecy. 이거를 implies 의미한다니까 뭐야? breaking with. 그건 갈라져야 된다는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종교 아니라 이거죠. 뭐, it is not of course the only one. 물론 이게 유일한 건 아니죠. Not of course the only one. 응? 유일한 건 아닌데 그게 유일한 거 그 길밖에 없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요건 또 말하면 뭐냐면 즉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듣는 소리인데 즉 이런 무조건적인 종 이외에는 한국의 갈 길이 처럼 대적으로 억압하는 종교 제도도 있지는 물론 그런 게 유일한 신비로움은 아닌 게 아니라는 게 분명 그죠? 이걸 못 믿, 이거에 이제 그 빠져든 사람들은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가망신하는 길이죠. It is of course not the only one. 그죠? 유일한 길이 아닌데 물론. 그래서 뭐가 돼요? That associated with the secrecy, sacred mystery. 성스러운 신비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건데 이거는 what Petoska regularly calls the demonic. 악령적, 악마적이라고 규칙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크리드 미스테리라는 말을 말하는 거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때는 뭐다? 악마적인 세크리드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는 거. 그지?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업한 종교가 있지만 이는 악마적인 어, 성스러운 신비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 틀림없이, 즉,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일 뿐인데. 그죠? 정말적 성스러운 신비란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어, 길거리에 그런 사람 있죠. 뭐, 이거 아니면 자기가 안 하면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이제 미안한 소리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Distinction is to be made between the demonic on the one hand.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한 거죠. is to be made, will be made. 그러니까 distinction will be made. 구별이 이러한 구별이
만들어 질 것이다. 라고 데리다가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보듯이 진짜로 그런 일이, 그런 구별을, 이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졌고, 이런 구별이 악마적인 성스러움이 있었죠. 이 아주 뚜렷해. 그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응? Decision is to be made. 앞으로 그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그런 구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between and 그죠? A and B예요. on the other. 그죠? on the one hand 한편에는 디모닉한 거고 다른 편에는 on the other는 responsibility. 이 뚜렷해졌죠. 아까는 성스러움과 책임 그러니까 이 구별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디모닉 악마적인 것하고 책임은 악마적인 건 책임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책임은 구별이 되잖아. 그 두 개는 뚜렷하게 이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별이 안 됐는데 이제 구별이 되는 말이죠. 그,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점령이죠. 러시아가 선언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 이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 교회죠. 그게 이게 수반에 의해 또 지지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 책임이 아니라 반대인 침략이 되고 있죠. 책임진다고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한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 의 마더랜드, 모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거기를 지키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지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디모닉한 책임이죠. 그죠?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디모닉이 왜 디모닉이냐면, 100건 좀 어려운데, 100건 좀, 그런데 해볼까요? That which confuses the limits among the animal, human and divine. 뭐 요거 좀 어려운데, 번역을 해보면, 동물적인 것, 인간적인 것, 신적인 것, 그치? 성스러운 것, 것 사이에서 리미트, 한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딱 설명했는데, 이거 무지무지 복잡한 얘기인데, 우선 간단히만 설명하면, 데리다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데리다 이론의 핵심은 로고스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응? 근대 말기에 이르러 그 폐해가 극에 달했다는, 즉,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논리적 부분이 음? 모든 폭력적 사태의 근원이라는 것에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앞에 거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죠? 동물과 이런 관점에서 위의 말을, 요, 네, 위의 구조를 하면, 인간과 동물과 신의 한계를 구분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폭력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음, 말하는 것이 인간계 세계의 제일 원인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되면 동물은 뭐예요? 잡아먹을 수 있고 이게 포기스의 근원이라는 것, 즉 예를 들면 것에 있으니, 즉 예를 들어 식민 지배, 응? 식민 제국주의, 그치? 들수 있는데,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 하면 어떻게 돼요? 뭐예요? 원주민을 뭐로 보는 거야? 동물적인 것으로 봐서 마음대로 그리고 노예로 삼을 수 있게 책임감 없이 삶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지? 그래서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which retains an affinity with mystery, initiatory, esoteric, secret or sacred. 이걸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 갖고 있냐면 리테인 함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건데 뭘 갖고 있냐면 요거예요. 미스테리 뭐 이런 다 좋은 말이죠. 성스러운 거죠. 이니시아토리는 이니시에서는 이 비밀 입문 입사의식이라고 그러죠. 입사의식. 입문의식. 어? 미스테리는 신비고 어,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또는 신성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소테릭은 신비로움 그런 뜻이에요. 비의 뭐 그런 뜻이에요. 비전의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근데 비전은 비밀스럽게 음, 그러고 비밀스럽게 전해내려 비전의 응? 불린 문자 있죠? 불교에 그게 에소테릭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 말로는 잘 전달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런 거야. 뭐, 시크릿은 알죠? 세크릿도 알죠? 이런 것들하고 이 친연성,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 노예들을 죽이고, 동물들을 막 죽이면서, 하면서, 그래서 요새 채식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채식주의 논리는 딱 맞아요. 동물을 맘대로 죽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죽이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어, 이런 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치? 관련이 있으니까. 어피니티 위드 미스터리니까. 이니시테하고 에소테릭하고 시크릿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관련돼 있으니까. 친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악마 노릇을 하는 거죠. 신의 이름을 빌려서. 성직자들이, 선교사들이 사실은, 어, 서구의 침략에 선봉에 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This therefore amounts to assesses on the origin and essence of religiou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뭇에 이르다. 마운트는 산이죠. 마운트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뭇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논지에 이르냐면 종교적인 것의 오리진과 에세스, 종교적인 것의 원천과 본질에 관한 논지. 어? 종교적인 것의 원천과 본질이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오용되어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